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2월부터 이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짧게 찍어가지고 2월 월간 모음집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다시금 열심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밤식빵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먹을 때 카메라를 켜보자 하고 켜봤습니다. 이거예요. 상호명은 미로라는 빵집이고 여기가 그냥 동네에 있는 빵집인데요. 밤식빵을 그냥 우연히 샀는데 너무 맛집이에요. 몰라,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시중에서 파는 그런 밤식빵 같지 않고, 시중에서 파는 밤식빵은 약간 소보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좀 달달하고 많이 촉촉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빵 같지 않은 느낌인데 여기는 식빵이긴 식빵인데 단단해요. 생각보다 단단하고 식빵인데, 그래서 먹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식빵을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식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뭔가 근데 담백한데 묘하게 땡기는 그런 살짝의 무슨 맛이 난단 말이에요. 단맛도 아니고 과하진 않은데. 그래서 인스타를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정확한 건 아닌데 밤식빵 그 반죽에다가 무슨 이 미로만의 크림, 밤크림? 망고 크림? 뭐 이런 거를 바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빵에 밤을 펴 바르고 거기에다가 망고 크림인가 뭔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식빵 틀에다 구우시는 거죠. 아무튼 제 추측이고, 그리고 잠봉베르, 뭐 버섯 샌드위치, 뭐 유명한 빵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기가 또 바게트를 잘한다, 바게트가 맛있다 이런 평도 있길래 그래서 그냥 생 바게트는 제가 뭔가 발라 먹을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호두 크림치즈 바게트 이것도 사와봤어요. 이렇게 크림치즈가 발라져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아는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F에 돌려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때는 다 끼워서 그냥 생으로 먹었는데 F에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여기가 6등분을 해줘요. 이렇게 6등분을 해주고, 밤 양 보세요. 장난 아니죠? 와, 오늘은 뭔가 저번보다 더 많이 뜬 것 같은데? 밤이 이렇게 포슬포슬한 밤이 들어가 있고 소보로도 약간 올라가 있고 맛있어요 진짜. 이게 소보로. 이것도 뭔가 약간 소보로 같은데? 아무튼 제 말은 이렇게 식빵이 딱 각져 있다. 먹어보겠습니다. 밤이 오늘도 역시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커피는 드립커피. 저 이제 얼주가 아닌 것 같아요. 얼주간 줄 알았는데 뚜아도 너무 맛있어. 진짜 많이 들었죠? 밤이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요. 일단 아랫부분을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이런 밤은 그 통조림 밤인가요? 이렇게 생긴 밤은? 근데 통조림 밤은 저는 뭔가 제 편견인데 엄청 달 것 같았거든요. 통밤 아니고 이렇게 통조림만 쓰면. 근데 그렇게 많이 달진 않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밤을 뭐 통조림을 쓰더라도 좋은 밤을 써서 그런 건지. 이게 그냥 막 와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막 와 진짜 신세계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묘하게 매력이 있나 봐요. 먹고 나서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걸어갈 거리는 아니 버스 타고 가기에는 좀 약간 내가 빵 때문에 이 빵을 사려고 내가 1시간을 간다? 이건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았다가 오늘 한번 배민으로 포장 주문해가지고 얼른 테이크아웃을 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식빵이라고 제가 식빵 같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딱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딱 각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흐물텅흐물텅거리는 게 아니라 각이 잡혀 있어. 딱 식빵 같이 생겼어. 딱 식빵인데 근데 이제 밤이 들어간 식빵인 거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광주 밤식빵 맛집, 여기 좀 제 집 근처에 있지 않을까? 밤식빵 맛집 막 이렇게 찾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빵
집은 또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그래도 오늘 간 거지. 빵을 먹은 게 아니라 밥 무더기를 먹었어요. 빵도 좀 먹어야겠다. 소보로가 붙은 빵을 먹으면 다 떨어져. 아무튼 그냥 먹기보다 뭔가 그래도 제 일상에서 제 2월에 그래도 임팩트 있는 밤식빵 집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자 해가지고 카메라를 킨 거예요. 저는 이제 빵을 좀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드라마를 볼 겁니다. 이거 먹어보려고요. 크림치즈. 바게트 맛있다. 거기가 11시 오픈이니까 지금 몇 시지? 지금이 1시 47분. 그럼 만든 지 그래도 거의 3시간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아직 겉이 바삭해요. 겉은 바삭하고 근데 막 질겅질겅 씹히는 식감 아니고 그냥 잘 씹혀요. 되게 촉촉한 스타일인가 보다. 바게트 치고. 요즘엔 하드 빵이라고 해서 시간 지나면 거의 돌마냥 깡깡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 좀 지나면 F에 좀 데워야 촉촉해지는 그런 거 같지 않고 크림치즈가 발라져 있어서 촉촉한가? 촉촉함이 유지되는 건가? 이거 호두 크림치즈라서 호두도 깨알같이 박혀있어요. 크림치즈는 베이글이나 먹을 때 먹는 편인데 바게트에도 괜찮네. 진짜 이제는 멍 때리면서 쉴 거예요. 안녕. 독후감을 쓰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전자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한 달에 한 권 이상씩 책을 읽으려고 해요. 1월 달에는 총 2권을 읽었고 2월 달에 한 권을 읽었어요. 이 교보도서관 앱으로 책을 읽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 좀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이나 생각해볼 구절이 있으면 캡처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거를 다시금 리뷰하면서 좀 여기 수첩에다가 적어보려고요. 작년에는 그냥 책만 읽고 따로 기록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좀 가볍게 끄적끄적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장은 이렇게 제가 다녀온 카페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카페? 그런 카페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프로토콜 연희점 갔을 때 좋았던 거, 그 다음에 또
또 청라에 있는 뭐 캐제커피 갔을 때 좋았던 거, 그리고 이렇게 카페를 가서 스티커가 있으면 딱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카페 기록을 쓰면 너무 좋은데 스티커가 없는 카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카페들도 좋았어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냥 남겼어요. 아무튼 여기 앞에는 그런 식으로 카페 기록을 하고 있고, 뒷장부터는 그냥 매일매일 짧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를 쓰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누가 이런 거 한번 너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알려주면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써보고, 그래서 좀 가볍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근데 그 일기 중간중간에도 예를 들어 뭐 책을 읽은 게 있다 하면 썼는데 어디 최근에 쓴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책 읽다가 뭐 좋았던 내용도 있으면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독후감을 다 썼는데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읽은 구절 중에서 좀 와닿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놨고, 그 내용들을 다시금 적으면서 리뷰를 했는데 적어보니까 총 10가지 정도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짧게나마 뭔가 영상에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이 부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서적을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참고해서 자신의 것으로 그 책을 온전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따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시대를 준비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시대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대는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처한 상황이 절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럴 때 스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준비시켜달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준비시켜달라, 시대를 준비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혼의 적기 교육은 바로 청년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본질만 인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갖춰지니까 우리가 믿음의 0점을 잘 조준을 해야 된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만 잘 조준을 맞춰 놓으면 인생을 통틀어서 추구해야 할 이 한 가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는 과연 그 원등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뭘까? 나를 좀 지배하는 것들이 뭘까? 그게 돈일까? 아니면 게으름일까? 뭘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사역의 대원칙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사실 그렇게 실제로 동의는 하고 있지만 그걸 실제 살아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서 진짜 기도가 중요하지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생활 습관으로 들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 그 스키 점프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불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스키 점프는 그렇지 않대요. 맞바람을 받으면 비행거리가 늘어나고 오히려 뒤에서 바람이 불면 짧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대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삶의 저항을 받으면 그게 시련이고 시험이고 환란의 형태로 올 때 우리는 낙담하고 뭔가 주저앉을 줄 알지만,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그 삶의 저항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전화위복처럼 그렇게 다시금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믿음이 굳건하다면 흔들리지 않아질 테니까 항상 그런 훈련들을 잘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가끔
우리가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건을 우리가 메이킹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조급함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거. 근데 결코 그러면 안 된다.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심을 갖지 말고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두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가지면서 결코 내가 어떤 사건을 메이킹하려고 하지 말고 웨이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훈련 중에 단조로움의 훈련이 있대요. 근데 저는 특히나 뭔가 평범한 업무와 고단한 일정 이것보다 요거 단조롭고 권태로운 삶, 그러니까 단조롭고 그냥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뭔가 뭐 할 만한 거 없나 기웃기웃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또 그걸 찾지 못하고 맨날 그냥 찾아만 보다가 제풀에 또 꺾이고 그러면서 또 무기력해지고 뭔가 재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반복된 일상일지라도 이것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이 분명 기름 부으신 안에서 약속의 성취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있으면 그 단조로움이 무기력한 삶으로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 생각해보자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이거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뜻이다라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맞는지 주인의 호박 소리에 반응할 수 있게끔 나한테 일단 듣는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그런 부분들, 영적 분별력을 갖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와 관련된 또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쿠프왕 피라미드가 애초에 쓰러질 것 같은 건 이미 애초에 쓰러뜨리고 기울어질 것은 처음부터 기울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4,000년이 넘도록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쓰러질 것들은 처음부터 그냥 가져다 놓지 않고 기울어질 것은 애초에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과연 그 쓰러질 것, 기울어질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확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기분 같은 이런 하나님의 것과 별개인 그런 것들은 애초에 세울 필요가 없다. 내 인생에. 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 것. 필요할 때 써먹는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6 to 7. 다윗의 6걸음 뒤에 하나님의 완성을 상징하는 7이 온다는 뜻인데요. 이 다윗이 6걸음마다 한 번씩 멈춰 서서 그때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했대요. 그 다윗이 행렬을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6 to 7이 또 우리 주 7일에 놓고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일상을 살아내고 이제 일요일이 되면 딱 멈춰 서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면서 완전한 완전수 7이 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내가 다윗이 행렬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내딛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내딛어야 하고, 그리고 7일차 일요일이 됐을 때 또 온전히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했던 그런 것들 중에 아쉬웠던 것, 죄지었던 것,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부분들, 이렇게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7일 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해서 이 6 to 7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렇게 해서 원유경 목사님이 쓰신 6걸음 이 독후감 내용을 10분가량 찍었네요. 10분가량 짧게나마 좀 나눔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빵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조각 먹다가 갑자기 맞다 생각나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으려고요. 이거는 전주의 낸시 베이크샵이라는 곳에서 산 단호박 크림치즈 깜빠뉴거든요.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이 전주의 낸시 베이크샵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비주얼이 너무 단호박이랑 크림치즈가 왕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사실 아는 맛인데 그냥 너무 이 비주얼에 단호박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사봤거든요.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보통 다 일찍 매진이 된다고 해서, 품절이 된다고 해서 배민으로 픽업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픽업 예약을 걸어놓고 그리고 찾으러 갔는데 1시간 한 20분? 그 안에 다
거의 이제 인기 있는 메뉴들은 이미 다 품절이 전날에도 예약을 DM으로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예약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전날에 DM으로 예약을 미리 하면 뭐 품절 이런 거 걱정 없이 원하시는 제품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까먹었다 하시면 당일에 10시에 배민으로 포장 주문도 오픈하니까 그때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거 단호박 크림치즈 깜빠뉴를 사왔는데, 속재료 보이시죠? 진짜 사진이랑 똑같아요. 단호박이 잔뜩 들어가 있고 밑에는 크림치즈. 이렇게 부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진짜 묵직한가 봐요. 와, 진짜 부재료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총 6등분을 해주거든요. 6등분을 해주는데 맨 가장자리 빼고는 4조각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진짜 빵은 그냥 감싸고 있을 뿐이고, 진짜 크림치즈는 그냥 뭐 첨가한 거 없이 그냥 생 크림치즈 그냥 덩어리를 넣은 거고, 단호박은 살짝 달달한 맛이 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설탕에 졸이고 그런 맛은 아니고, 근데 보통 뭐 단호박 크림치즈 하면 설탕에 절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단호박 자체가 이 정도로 달진 않을 것 같고 약간 설탕에 졸이기는 했어요. 그런 당도의 단호박이 많이 들어가 있고 크림치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맨 끝 가장자리를 저는 이거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먹었어요. 그래야 좀 부재료랑 끄트머리랑 좀 어느 정도 합이 맞달까? 그래서 이거 한 입 먹고 뭐 빵 조금 거기 거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속재료가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약간 건강식을 먹는 기분이 살짝 들고요. 가격이 4,300원이에요. 4,300원. 근데 요새 단호박 크림치즈 깜빠뉴 파는 데가 많잖아요. 많은데 가성비 4,300원이면 좀 저렴한 가격이고, 4,3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의 빵을 먹는 거는 그거는 좀 베스트. 그래서 저는 추천해요. 추천하고,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 크림치즈가 하단부에 그냥 이렇게 양 끝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단호박 먹을 때랑 크림치즈를 한 입에 같이 먹기가 살짝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조절을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나는 크림치즈랑 단호박을 한 입에 먹고 싶다 하면. 아무튼 되게 괜찮은 빵집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가 또 요즘에 허대빵이나 막 그 부산의 더베이 이런 데서 파는 그 있죠, 빵피 엄청 떡같은 식감의 그런 크림치즈 빵 그런 것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피스타치오 크림치즈 빵이 궁금했는데, 그건 전날에 이미 DM으로 예약했을 때 품절이 됐나봐요. 그래서 걔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사 먹어봤고, 근데 제가 보니밤 크림치즈 깜빠뉴랑 사실 고민을 했어요. 얘는 아는 맛이니까 보니밤을 먹을까 차라리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밤이 좀 달대요. 그래서 전 단 건 별로 안 땡겨서 그래서 그냥 이걸 샀습니다. 요거 추천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추천. 전주의 낸시 베이크샵이었어요. 추천합니다. 이제 남은 이 빵을 이 영상 찍었으니까 다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영상 찍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먹고, 진짜 생각 못했으면 그냥 다 먹고, 아 맞다 영상 찍었어야 됐는데 후회했을걸요. 이제 드라마 보면서 다시 빵을 조금 먹어야겠습니다. 제가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새로운 걸 주문했어요. 뭘까요? 바늘 이야기. 요즘에 사람들이 뜨개질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엄마도 저한테 뜨개질 같은 거 해봐라 해서 자기 좀 알려달래요. 근데 저 뜨개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1월에 어쨌든 2월은 뭔가 취미생활로 하나 뭘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요새 생각을 하면 실천을 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배송이 왔네요. 양말이 떠보고 싶었는데, 양말 배워두면 뭔가 누구 생일일 때 선물하기도 좋고, 뭔가 취미생활도 하면서 선물도 하면서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바늘 이야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양말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생각보다 어려워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뭔가 가방은 근데 뭐 잘 들고 다닐까 싶은데 귀여운 놈으로 하나 선택해봤어요. 그리고 포인트니까 색깔도 좀 상큼한 걸로 봄에 딱 들고 다니. 잠깐만, 나 크림 옐로우 시켰는데 노란색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제가 크림 옐로우를 하려다가
마음을 바꿨네. 아, 아이보리로 바꿨구나. 아, 아이보리로 바꿨어. 근데 그걸 잊어먹었다니. 대박. 와. 그래서 봄이니까 상큼하게 할까 하다가 아, 그냥 무난하게 아이보리로 가자 했나봐요. 아, 근데 또 마음을 바꿨네. 저는 재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료를 다 샀어요. 제가 선택한 거는 거꾸로인가? 아, 알겠다. 요거예요. 코튼, 이게 코튼 10이라는 실이고 머메이드백.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조그맣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성을 해서 뭐랄까, 청바지랑 청바지 딱 입고 이거 딱 포인트로 들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예뻐야 되는데, 내가 잘 떠야 되는데, 아, 잘 뜰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할 수 있다. 남는 건 시간뿐이면 나는 할 수 있어. 제가 진짜 한번 열심히 해서 중간중간에 이거를 계속 찍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찍을까봐요. 하이퍼랩스? 맞나? 아무튼 그걸로 찍으면 엄청 오래 찍어도 뭐 그래봤자 막 1분도 안 되더라고, 영상이. 그런 걸로 찍어봐야겠어요. 아무튼 도착했다는 소식을 뭔가 영상으로 찍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배송비까지 해서 27,300원인가 줬어요. 배송비 3,000원 빼면 24,300원. 필요한 거는 실이랑 그다음에 이거 코바늘 10호 그리고 돗바늘이 필요한가 봐요. 돗바늘, 그리고 요 단추 샀고요. 그리고 뭐 단수 표시링 이게 30개입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달에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교회에서 월삭 기도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일단 유산균부터. 모닝콜을 맞춰놓고 잤는데 그래도 중간에 계속 깼어요. 2시 반에 깨고 3시 반에 깨고.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이제 선크림은 정착을 했습니다. 준비는 다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